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변호사 김정주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지마비를 입게 된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법적인 문제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지마비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평생의 생활 방식과 생계까지 바꿔놓는 중대한 후유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장애평가와 합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애 진단 시기부터 시작해 보험사와의 협상, 손해액 산정까지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사지마비는 외상성 뇌손상이나 척추 손상 등으로 인해 팔과 다리 모두 감각이나 움직임에 심각한 제한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혼자 식사하거나 세수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거나 신경계통의 통증과 마비가 계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후유장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 진단을 언제 받아야 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지속했지만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고정됐다고 판단될 때 평가를 진행합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장애 진단을 받으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반드시 후유장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나 법원에서는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장애 정도만 적힌 서류가 아니라 그 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향후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외에도 MRI, CT, 신경전도검사, 재활기록 등 객관적인 의료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장애 사실이 더 명확하게 인정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후유장애를 평가할 때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는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용하는 노동능력 상실률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진단서가 각각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지마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시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시 수입 등 장기적인 손해 전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던 분이라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 가까이 인정될 수 있어서 일시 수입 보장액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계산하거나 입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소득 자료를 준비하거나 향후 직업복귀 가능성 등을 따져서 일시 수입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실제 손해보다 훨씬 적은 보상을 받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지마비와 같은 중상해 사건은 단순한 보험금 청구가 아닙니다.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를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하고 의료와 법률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장애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협상이나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주 변호사였습니다.